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내용은요.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인선입니다. 어떤 인물들이 발탁됐는지, 또 이 조합이 앞으로 국정 운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핵심만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인선이다 보니까 그 정책 방향이나 추진 동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특히 경제라던가 법무, 행안 이런 핵심 부처랑 대통령 참모진 구성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아무래도 경제사령탑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구윤철 후보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기재부에서 예산실장, 2차관, 또 국무조정실장까지 거쳤으니까요. 그야말로 자타공인 정책통이라고 할 수 있죠. 행시 32회 출신이고 재정이나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상당히 높다는 평가고요. 또 국민 추천자를 통해서 추천된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거든요. 국민 추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니까 경험이나 안정감 이런 데 좀 무게를 둔 선택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안정감 있는 경제 전문가를 내세웠다. 근데 또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보면 상당히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에요. 이 대조가 좀 재밌는데요. 네, 그렇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정성호 의원은 이제 5선 중진이고 또 이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까운 흔히 친명 좌장 이렇게 불리잖아요. 과거에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도 했었고 그래서 아마 내실 있는 검찰개혁 이걸 좀 추진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의원 역시 5선 중진이고요.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이면서 역시 친명계로 분류가 되죠. 이번은 이제 관료조직 장악력이나 중앙지방 협력 강화 이런 쪽에 좀 힘을 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쪽은 전문 관료 출신으로 안정을 꾀하고 검찰 개혁이나 정부 운영 같은 좀 정치적인 사안은 경험 많은 여당 중진에게 맡겨서 균형을 맞춘다. 이런 구도로 읽히네요.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처 인선도 좀 볼까요? 산업복지교육 이쪽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습니다. 이분은 행시 36회 출신 경제 관료였는데 이제 기업으로 옮긴 케이스죠. 아무래도 실물 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으로 보입니다. 네, 실물 경제 경험.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분은 워낙 유명하시죠. 네, 코로나 때. 네, 코로나19 대응으로 잘 알려진 보건 전문가시고 의사 출신이시고요. 의료계와의 소통이나 위기관리 능력이 입증됐다는 평가 속에서 이분도 국민 추천을 받았습니다. 정은경 전 청장 발탁은 뭐랄까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수긍이 가는 면도 있네요. 그렇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충남대 첫 여성 총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추진위원장도 맡았었죠. 네네. 그래서 미래인재 육성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데에 대한 기대가 담긴 인선으로 보이고 이분 역시 국민 추천을 통해 발탁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민 추천이 꽤 있었네요. 네. 그리고 유임된 분도 있고 다른 장관급 인사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귀 이거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유임이 됐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장관급인 지방시대 위원장에 위촉됐죠. 거의 4년 만인가요? 공직 복귀인데. 네, 꽤 됐죠. 친문계 대표주자였던 만큼 아무래도 통합 메시지를 던진 거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또 메가시티 전도사라고 불릴 만큼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라서요. 대통령의 5극 3특 공약이나 행정수도 이전 이런 부분에 좀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 참모진 구성도 중요하게 봐야 할 텐데요.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검찰 출신이고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 추진력에 좀 관심이 쏠리고요. 경청통합수석에는 시민운동가 출신인 전성환 씨가 발탁됐습니다. 좀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정원 주요 지휘자 임명도 같이 이루어졌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인선들을 쭉 종합해서 보면 어떤 특징이나 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흐름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전문성이랑 정치력의 조화 이걸 좀 꾀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구윤철, 김정관, 정운경 이런 전문 관료나 전문가들과 정성호, 윤호중 같은 중진 정치인들을 좀 균형 있게 배치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역시 핵심 국정과제 추진 의지입니다. 경제성장, 검찰개혁, 균형발전, 위기관리 이런 현안 해결에 좀 초점을 맞춘 인선으로 보이고요. 네. 세 번째는 통합과 안정. 아까 김경수 전 지사 얘기했지만 통합 메시지가 있고 또 여당 의원들이 다수 입각한 건 당정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런 포석으로 읽힙니다. 네, 혼연일체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 추천을 일부 반영해서 소통 의지를 보인 점, 또 지금 대내외 여건이 좀 안 좋으니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신속하게 인선을 진행했다는 점, 이런 것들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인선 면면과 그 의미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각 분야 핵심 인물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이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또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겠죠. 특히 경제위기 극복이라든지 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이분들의 역량이 아마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도 드네요. 경험 많은 중진 정치인들이 이렇게 내각에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대통령실, 내각, 그리고 여당 사이의 역학관계는 어떻게 될까? 때로는 긴밀하게 협력해서 시너지를 내겠지만 또 때로는 좀 미묘한 긴장관계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들 간의 호흡, 이걸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국정 운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